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이버 뭐 모르신 분은 우리나라에 계신 분 중에 네이버를 안 쓰신 분은 없잖아요. 예,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AI 컨퍼런스 후기란 제목입니다. 명확한 청사진 관건은 성능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목표가 상향은 AI가 새로운 매출원으로 자리 잡거나 기존 사업인 검색과 커머스의 성장률에 의미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하반기 광고 경기가 회복되고 비용 절감에 따른 효과 또한 반영되며 자생적으로 이익 성장률 회복이 가시화된다는 점이다. 여전히 밸류에이션 또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하반기 인터넷과 게임 섹터의 탑픽으로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리포트 같은 경우는 AI 챗봇 불만으로 급락하면 실적 보고 매수하자. 이런 리포트 제목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 기반 챗봇 클로바 X가 공개되자 답변의 정확성과 속도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해석된다. 이후 트래픽이 안정화되자 정상적인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B2C 대화형 AI에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은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이슈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경우 4분기 이후 강해질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며 매수하기를 권고한다. 생성 AI는 B2C 챗봇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실적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커머스에 생성 AI가 적용되면 가장 크게 이익 성장을 보일 분야이기 때문이다. 경쟁업체는 생성 AI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과의 차별점이 강화될 수 있다. 광고 역시 생성 AI를 통해 가장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본업이며 11월 클로바4 AD 파일럿 버전의 성능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전망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뭘로 먹고 사는 회사이죠. 일단은 광고죠. 광고 시장이 상반기 좀 안 좋았습니다. 상반기 좀 안 좋았고 하반기 좀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커머스죠. 커머스라 하면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은 쉽게 말하면은 네이버 페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검색하면 쭉 리스트가 뜰 거 아닙니까? 물건에 대한 리스트 뜨면은 그거를 눌러요.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죠? 이게 네이버 페이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검색하고 바로 검색된 걸 바로 해가지고 인터넷 구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실적을 내는 거는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네이버 페이가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밑에서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다시 눌림목 나왔죠? 자, 한번 볼게요. 표시를 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했습니다. 현재도 횡보 구간이에요. 횡보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광고 시장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클로바 X 관련돼 가지고 주가 최근에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던 이유는 클로바 X가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느리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막 이제 오픈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람들 다 넣어놔놓고 다 확인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너무 과부하된 거예요. 트래픽이 과부하되다 보니까 이 AI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용도 좀 부실하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느려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고 좀 지나면 좀 트래픽 좀 줄어들잖아요. 그 상황에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다는 거죠.
내용도 어느 정도 충실하고 속도도 빠르고 그렇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오픈하자마자 이제 트래픽이 과부하로 걸려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걸로 인해 떨어졌다면 오히려 제가 봐서는 사는 것도 방법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8만 6천 원이 되겠고요. 저항대는 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핸들이나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94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도 조금 파는 기조죠. 외국인은 지금 파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증가하긴 해요. 26만 7천 주를 사긴 했지만은 바로 그 다음날 55만 7천 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79만 1천 주를 샀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샀다 팔았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가도 또 팔고 또 샀다가도 팔고 샀다가도 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순매도기죠. 기관은 현재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은 어떻게 하냐?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에 21만 8천 주를 팔았지만은 최근엔 순매수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는 지금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보험도 사고 있죠? 보험도 사고 있습니다. 자, 투신 같은 경우도 사고 있죠? 예, 연기금도 사고 있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전반적으로 금투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계속 팔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죠. 예, 참고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비율이 0.6%, 0.6%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자,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30만 주, 23만 주 정도 되네요. 23만 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쭉 감소를 했다가 최근에는 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현재 대차거래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3만 주가 감소했지만은 최근의 기조는 대차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10% 이상 중요한데, 자, 10% 이상은 하루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대차거래 공매도에 전혀 영향을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현재 이렇게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횡보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라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현재 박스권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6천 원의 지지대, 23만 원의 저항대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맨 마지막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네이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혜진 의장 그리고 블랙락에서도 5% 가지고 자사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죠? 핵심이 뭐냐면은 광고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페이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조 2천억에서 올해 9조 7천억, 내년에 11조 원까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천이죠. 1조 3천억에서 올해 1조 4,800, 내년에 1조 7천억까지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6,700억에서 올해 9,200억, 내년에 1조 2천원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0억에서 올해 3,700억.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3,300억에서 올해 3,700억. 역시 마찬가지. 똑같죠?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00억에서 4분기죠. 4분기는 작년에 3,300억에서 올해 4,000억까지. 내년에 1분기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는 3,300억이고 내년 1분기는 3,900억. 그렇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47%, 유보율은 14만 4,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5%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2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텐츠 뭐 그런 데랑 다 비슷하죠. EPS 같은 경우는 8,370원, BPS는 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8,37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은 자, 826, PR 한 25배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략 보면은 20배에서 25배 이 구간에 보통 네이버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뭐 저평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고평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현재 밸류에이션이 완전 고평가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현재 그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서치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 서치 플랫폼에서 43%, 커머스에서 21%, 콘텐츠에서 15%, 핀테크에서 14%,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서치 플랫폼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그 검색이죠, 검색하면서 나온 광고, 광고로 인해서 이제 검색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커머스, 핀테크, 다 그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 구매를 하면서 나오는 카카오 아니죠? 네이버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인터넷 구매를 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본금 변동 내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상증 한 건 없습니다. 유상증 할 가능성도 거의 없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보금이 어마어마하죠. 차라리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했지 유보금으로 인수를 하면 인수했지 유상증자할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뭐 네이버 랩스라든지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스노우, 네이버 파이낸셜, 웍스 모바일, 뭐 크림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냐? 네이버 파이낸셜, 뭐 대표적인 네이버의 이제 먹거리가 둘 중에 하나죠. 광고 검색, 그러니까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하면서 그걸 뜬 거를 구매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모바일 서비스, 뭐 커머스 다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자회사가 많죠. 주로 이제 커머스가 주로 많습니다. 웹툰도 있고 많지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종가가 21만 3,500원입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를 했고요.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48.4이기 때문에 과열구간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 추세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70 이상부터 과열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부터는 차익 실현 조금씩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48.2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간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3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구간은 80인데 침체 구간이 30이에요. 그러니까 30 이하나 30 부근에 사서 70 이상이거나 70 부근에 파시면 됩니다. 현재 머니플로 인덱스 36.2라는 거는 뭐냐면요. 수급이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죠. 수급이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30 이하가 되면은 수급이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이제 채워질 수 있는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지금 수급이 거의 밑바닥을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25만 6천원, 하단은 23만 3천원, 저항대는 23만원, 지지대는 18만 6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하고 저항대하고 같이 보시고, 볼린저 밴드 하단하고 지지대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보조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서는 볼린저 밴드를 보시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는 25만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관적으로는 한 23만 원까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객관적으로 23만 3천 원까지는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8만 원 6천 원까지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의 마인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